여러분,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진짜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또 치명적이었다고 평가받는 사이버 공격, 바로 스톡스넷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배경은 2010년입니다.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세계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하다는 1급 비밀의 핵시설,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런데 갑자기 이 최첨단 시설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수백 대나 되는 기계들이 아무런 예고도 또 이유도 없이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한 거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본격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모든 건 사건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죠. 공격의 타겟은 뭐였냐면요. 바로 핵연료를 농축하는 데 쓰이는 아주 핵심적인 설비, 원심 분리기였습니다. 이 기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운영자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그야말로 발만동동 구르고 있었죠. 조사를 시작한 전문가들은 이게 단순한 기계 고장이나 사고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챕니다.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정교한 공격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범인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지금껏 세상에 알려진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악성 코드, 코드명 스톡스넷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슈퍼 무기였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스톡스넷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해킹처럼 정보를 훔치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은 단 하나, 현실 세계의 시설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철통 같던 보안 시설에 대체 어떻게 침투한 걸까요? 그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외부 인터넷망을 뚫는 그런 복잡한 해킹이 아니었어요. 공격의 시작은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USB 메모리 스틱 하나였습니다. 한 작업자가 무심코 컴퓨터에 꽂은 바로 그 USB 말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공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정말 단순한 USB 하나에서 시작된 감염이 어떻게 시설 전체를 마비시켰는지 그 경로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공격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USB를 통해 한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그 다음엔 들키지 않고 조용히 내부망 전체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목표물인 기계 제어 장치 PLC를 찾아내서 그 제어권을 완전히 탈취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던 이 디지털 공격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물리적 파괴를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PLC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공장에 있는 로봇 팔이나 컨베이어 벨트 같은 기계들을 움직이게 하는 말 그대로 기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산업용 컴퓨터입니다. 스톡스넷은 바로 이 두뇌를 해킹해서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제어권을 빼앗은 악성 코드는 원심 분리기의 회전 속도를 마음대로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미친 듯이 올렸다가 갑자기 뚝 떨어뜨리기를 반복한 거죠.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기계는 결국 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디지털 세계의 코드 한 줄이 현실 세계의 거대한 쇳덩어리를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디지털과 물리 세계를 나누던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정말 끔찍한 재앙인데요. 이런 공격은 과연 막을 방법이 없었을까요? 산업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막을 수 있었어요.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산업 제어 시스템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국제보안 표준 ISC 62443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어책입니다. 스톡스넷은 기계의 아주 중요한 설정값을 자기 마음대로 바꿨거든요. IC 62443 표준은요, 이런 중요한 설정은 오직 허가된 사람만, 그것도 강력한 인증을 거쳐야만 바꿀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무단 변경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톡스넷은 제어 소프트웨어 코드 자체를 몰래 고쳐버렸어요. 이 표준은 코드가 항상 원본 그대로인지 혹시 누가 건드리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감시하고 검증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변화라도 생기면 즉시 그걸 감지하고 시스템을 보호하는 거죠.
물론 이런 강력한 기술적 방어 체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 모든 끔찍한 재앙이 결국 아주 사소한 실수, 바로 사람의 행동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방어와 함께 USB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보안 정책을 제대로 지키는 이런 기본적인 사람의 행동이 합쳐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강력한 방어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스톡스넷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이거 아닐까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시설들을 지키는 건 단순히 첨단 기술에만 달린 게 아니라 매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것.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동시에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스톡스넷은 이제 과거의 사건이 됐지만 그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크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코드로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